안녕하세요. 한성마린 대표 안경민입니다. 궁금했었던 게 요트를 사면 그 요트는 어디에 보관하니까 마리나라는 곳이 있는데 요트를 대는 주차장은 마리나. 부산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마리나가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삼락 계류장, 화면 계류장 이런 마리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데다가 보통 배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구해요? 거기 자리를?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개발 때문에 더 이상 계류는 안 되고, 그리고 다른 계류장들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리가 있다. 그러면 배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인기 있는 마리나는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데는 좀 자리 경쟁이 좀 심한 편인가요? 예약을 미리 할 수 있다든지 혹시 차였으면. 잠깐만요. 인기 있는 마리나는 제 기준에서는 마리나 주위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마리나들이 좀 이런 구석지 사람이 잘 안 가는 그런 데를 이제 이미 다 돼 있는데 마리나가 들어서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예를 들면 저기 서울 경기 쪽에 보시면 왕산 마리나라든지 제부 마리나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 9시, 8시, 9시 되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는 거기 나가시면 맛집, 광안리, 해운대 이런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24시간 내내 있어도 사실 저기는 너무 재밌는 곳이죠. 너무 놀거리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사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 너무 좋은 마리나다. 금싸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자리가 좀 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재개발되기 전까지 선석에 대기하는 대기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근데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시던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받아주신대요. 어쨌든 수영만 경기장은, 요트 경기장은 풀이었어요. 만석이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예. 가기 힘든 곳이 맞아요. 여전히 거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계류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국내에도 마리나가 많이 있나요? 국내 마리나가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가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렇게 외곽 지역, 그런 데는 자리가 많아요, 사실. 거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진해도 그렇고, 고성, 창원, 이런 데들도 마리나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마리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아요. 계류를 하는 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네. 계류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계류 비용 같은 경우는 한 30피트 정도, 그럼 30피트면 한 9m 정도 됩니다. 9m 정도 되는 크기의 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부산 기준으로는 한 40만 원대 정도예요. 한 4, 5만 원? 한 달에 44, 5만 원 정도 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인천에 마리나로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왕산 마리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6, 7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이런 배들이 청평, 가평 이런 데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정도 배는 1년에 한 8, 9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60만 원, 거기도 그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사실 계류비가 되게 싼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금액은 아마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약간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배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관리비 같은 게 혹시 따로 추가가 되나요? 그럼 관리비 같은 경우는, 요트 관리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저렴하고, 근데 이제 이게 배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계류비를 관리를 맡길 수가 있어요. 계류비랑은 또 별도입니다. 조건이 많아요. 뭐 한 달에 청소를 몇 번 해주고, 한 달에 뭐 배 광택을 뭐 몇 번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뭐 30피트 기준으로 작게는 50만 원 정도고, 또 많게는 뭐 150? 200? 예, 그런 거는 관리 계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그냥 최소로 해서 나는 한 50만 원 정도로만 하고 싶다. 사실 50만 원 정도 수준은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엔진룸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청소 정도, 그런 것들은 사실 근데 기본 선주가 되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직접 하셔도 충분히 되고, 이제 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트도 자동차처럼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네, 요트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모터보트를 탈 거다. 그러면 조정 면허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돛담배 세일링 요트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 요트 면허를 따셔야 되고, 크기에 따라서 있는데 보통 조정 면허로 일반 레저 면허 같은 경우는 배 크기로 치면 한 50피트 정도까지 운전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레저를 즐기기에는 사실 그냥 2급만 따셔도 충분히. 얼마 정도 걸려요, 면허 따는데? 면허 따는데 기간은 요즘은 무시험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 교육 시간이 36시간. 하루에 8시간씩 4일, 8, 4, 32. 그 다음에 4시간 남잖아요. 그 4시간이 하루. 이제 하루는 이제 반만. 그러면 면허 없이는 절대 운행이 불가능한가요? 면허 없이 타시면 불법이죠. 무면허. 면허 없이 타시는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려본 적은 없지만 벌금이 있어요. 근데 벌금이 자동차처럼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돼요. 이러면 일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료는 어떻게 넣는 건가요? 주유소처럼 그냥 가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마리나에 이 주유소가 있어요. 우리 일반 주유소처럼 생긴 주유소가 있는데, 그러면 배를 타고 가서 접안을 하고 주유건으로 이렇게 기름 넣는 방식이 있는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라든지 없어요. 사실 없고, 이제 요즘 최근에 그렇게 생긴 마리나들이 요트 주유소가 있습니다. 경유로 가는 배가 있고, 디젤 배가 있고, 휘발유로 가는 배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만약에 없다, 디젤 같은 경우는 우리 소형 1톤이나 뭐 이런 트럭의 탱크롤이라고 하죠. 그런 주유차가 와서 긴 호수로 해서 배까지 직접 이렇게 기름을 넣어 줍니다. 그거는 경유는 그렇게 가능하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우리 20리터짜리 말통이라고 하죠. 그거를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작은 배 같은 경우는 기름을 뭐 한 2-3말 정도 넣으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휘발유 배도 조금 사이즈가 있는 배들이죠. 그런 배들은 기름이 뭐 많게는 1000리터, 600리터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많이 힘들죠, 사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휘발유 배를 사신다라고 하시면, 우리 마리나에 주유소가 있나? 기름은 어떻게 넣지?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기름값은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기름값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한 100원에서 뭐 그 이상? 아무래도 연비 차이 요트마다 많이 나는 편이에요. 배에 따라서 뭐 디젤이 있고 경유가 있고, 디젤이 일단 효율은 좋습니다. 30피트급 휘발유로 된 보트를 예를 들면 리터당 한 1km. 우리 차는 보통 1리터에 뭐 10km, 20km 뭐 이렇게 가는데, 배는
1km만 가도 연비가 좀 좋은 편이다 정도예요. 사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장거리 운항할 때는 어떻게 보통 주를 계획해서 가나요? 제가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배가 37피트였어요. 37피트였는데 엔진 두 개 37피트.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한 5, 60km 정도가 됐습니다. 350, 60km인데 그럼 350, 60km를 우리가 연비를 예를 들어서 1km라고 치고 잘 나온다는 해서 1km 치면 엔진 한 개당 350리터, 360리터가 되는 거죠. 그럼 엔진이 두 개짜리였어요. 그러면 700리터 정도가 되는 건데 그거는 연비가 좋았을 때 말이고 이게 우리가 속도를 좀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500m로 떨어져요. 그럼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1500리터가 아니고 30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 그때 기름 탱크 용량이 거진 1000리터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3000리터라고 하면 나머지 2000리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리터를 말통으로 실었어요. 배에다가. 그럼 2000리터를 말통으로 실으려면 한 개에 20리터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20리터가 1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100개까지는 안 실었는데 아무튼 많이 실었어요. 한 70개인가? 배 온통 그냥 이 말통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름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가지고. 하여튼 배멀미를 제가 안 하는데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서 그때 생각하니까 참 그때 거의 뭐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여기 계시네요, 그래도. 근데 그럼 혹시 긴 부산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전국 투어를 한다. 이 항에 들어가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거제도에 가서 기름 넣고 그 다음에 뭐 전라도 쪽에서 기름 넣고 이렇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말통 없이. 대신에 이제 미리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두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 넣으면서 숙박도 하셔야 될 거고, 뭐 배가 크면 배에서 주무셔도 될 거고, 배에서 주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마리나에 있는 뭐 호텔 등을 또 잡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사실 저도 전국 투어를 못 해봤는데 뭐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거제도만 가도 섬이 400개예요. 4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제도에 한 120개 정도 섬을 한번 가본 것 같아요. 무인도까지, 이름 없는 섬까지 가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섬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사실 다 못 가볼 것 같은데 그런 섬들을 이렇게 거제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다 한번 배를 타고 돌아보는 게 또 제 목표입니다. 보험이 있기는 있어요. 요트 보험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자동차는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뭐 이런 보험 상품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배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된 배들이 뭐 3만 대, 2, 3만 대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무등록도 많고 이제 지금은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을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는데 뭐 강제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배를 늘 타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요.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일반 아까 말씀드린 30피트 뭐 이런 배들은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내면 뭐 이렇게 책임보험.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보험을 역할을 크게 못 한다라고 봐야죠. 뭐 그냥 만약에 종합보험이라든지 들려면 들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그게 이제 30피트 기준으로 그게 인승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12인승이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1년에 뭐 그런 것도 차도 사실 좀 보험료 좀 비싼 고가의 차들은 보험료 그 정도 나오니까. 네. 그럼 요트 사고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요트 사고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간혹 가다가 뉴스에서나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전방 주시, 그러니까 우리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치면 크루즈 기능 이런 거 오토 크루즈를 걸어놓고 가다 보면 이게 직진을 계속합니다.
요즘 우리 나오는 차들은 예를 들면 앞에 차가 있으면 정지를 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배는 그런 건 없어요. 계속 직진만 해서 방향만 내가 정해놓은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배가 안 오는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거나 뭐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저 보트를 타시면서 사고 나는 경우는 사실 저는 잘 못 봤어요. 사고라고 하면 뭐 접안할 때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이게 우리 계류장이 좁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많이 좁은데, 그런데 이제 접안할 때 이제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거나 아니면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하면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부딪혀도 차처럼 이렇게 뭐 철판이 얇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딱딱한 FRP 소재로 돼 있어서 웬만큼 부딪혀서는 이렇게 뭐 크게 뭐 부서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탈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면허를 따시면 바로 타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작동법이라든지 최소한 사용법 정도는 알고 나가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배를 취득하시고 만약에 배를 구입한 곳으로부터 예를 들면 개인 대 개인이면 사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기는 조금 힘드실 거고, 업체를 통해서 산다거나 하면 그 업체에서 운전 교육을 받으시면 몇 번만 받으시면 뭐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마리나에만 둘 수 있는지 아니면 집 근처 바닷가 같은데 그냥. 네, 마리나에 배가 보통 마리나에 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저만의 이제 배를 대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으면 배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슬로프라고 하죠. 슬리베이. 아니면 그 근처에 마리나가 있어서 내 배를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끌고 다니는 것도 좋죠. 특히나 뭐 우리 가까운 거제도라든지 이렇게 시골 뭐 어촌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배 내렸다가 올려서 우리 앞마당에 공간이 있으면 두고 세척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진짜 평생 고장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뭐 그 배를 타고 영업 행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타시고 올려놓으시고 세척해 놓고 하면 뭐 1년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아주고 소모품 갈아주는 정도로만 해도 뭐 10년 그 정도까지도 뭐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 이상도. 관리라는 게 그 정도만 해줘도 진짜 좋은 관리인 거죠, 사실. 대부분 고장이 나는 게 이제 물에 오랫동안 특히 바닷물 띄워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하루나 날씨에 따라서 좀 위험해지고 그런 거 없을까요? 보통 마리나 같은 경우는 이게 파도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호가 되어 있는데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되어 있어도 예전에 이제 큰 태풍이 오거나 하면 방파제 너머로 파도가 넘어오고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 배가 이렇게 다 결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서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선정 시에도 이게 우리가 배를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여기는 안전한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요트 타고 싶을 때 그냥 가서 시동만 켜고 출항하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고 출항하신 것 같은. 보통 레저보트 같은 경우는 출항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단 10해리, 18km예요. 18km까지는 직선거리,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 18km까지는 신고 없이 밤이든 낮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새벽이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출항 신고를 하시면 그 권고사항이면 하시면 또 우리 해양 경찰 분들이 안전하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뭐 수시로 전화를 거신다거나, 요즘은 어플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 하면 출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 같은 건 따로 있습니까? 일단 뭐 연료, 기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연료 게이지가 정상 작동하는지, 나가기 전에 엔진 룸을 한번 선내기 같은 경우는 열어서 뭐 엔진에 뭐 이렇게 뭐 뭔가 누유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뭐 우리 안전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되죠. 요트에서도 막 1박 2일 이런 식으로 다 잘 수도 있다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고. 요트나 보트에서도 다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선실이 있어야 되겠죠. 고무보트에도 주무실 수는 있어요. 그건 춥겠죠, 겨울에는. 뭐 여름엔 더울 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마리나는 안전하겠죠. 마리나에서는 당연히 묶어놓고 하면 거기서 주무시는 건 안전하죠, 당연히. 그런 무인도 앞에서 잘 거다. 근데 무인도에는 뭐 배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겠죠. 그러면 앵커, 닻을 내려야 돼요. 또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조류. 처음에는 내가 이 자리 내렸지만 배가 이렇게 돌아요. 물 방향에 따라 조류 영향이 없는 그런 잔잔한 곳. 수심도 그리 깊지 않고 그런데 안전한 곳에 가서 앵커링을 하고 이제 주무시면 된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사는 건 약간 비현실. 그렇죠. 그거는 좀 바다 진짜 망망대해서 자는 거는 거기는 이제 뭐 떠내려 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룻밤 계류. 가능한데 최근에 남해 쪽을 다녀왔어요. 미리 전화를 해요. 마리나에다가. 자리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하루 정도 계류를 희망한다.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호텔도 다 예약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이제 전화를 해보시고 이번에 타고 간 배가 80피트예요. 좀 큰 배예요. 80피트면 80피트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1박 2일 계류하는데 금액이 20만 원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주는 건 물, 수도랑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해줘요. 그러면 사실 그 정도 배 안에는 방도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은 물론 뭐 화장실도 여러 개가 있고 거기서 뭐 숙식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있을수록 집처럼 좀 더 완벽하게 갖춰져 있겠네요.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저는 예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고무보트부터 시작했어요. 고무보트를 타다가 터져서 물에서 깔아앉아 보고 그 다음에 고무보트 노젓고 타다가 엔진도 달고 그리고 뭐 FRP로 갔다가 이렇게 점점점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이 지금 이렇게 이런 배들을 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죠. 이게 날씨나 이게 계절에 따라서도 겨울에는 바닷가 가면 춥잖아요. 근데 요트에는 또 다 냉난방이 다 돼요. 냉난방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작은 보트들은 냉난방이 안 되죠. 그런 배들은 이제 좀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시면 한낮에 햇볕이 좋은 낮에는 또 다닐만 해요. 이게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패딩 입고 내복 입고 내복을 먼저 입고 패딩을 입죠. 패딩 밖에 내복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발도 발이 제일 싫어요. 어그에 나온 이런 신발들이 있는데 털 많은 거 그런 것들을 신으시면 덥습니다. 오히려 더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겨울철에 낚시도 하고 이렇게 겨울철에도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도가 높을 때는 좀 위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파도가 안 좋을 때는 나가시면 안 돼요. 파도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계류장 마리나에 묶어 놓고 거기서 라면 끓여 드시고 고기 구워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무리하게 나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배를 입문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동생이랑 배를 타고 이제 낚시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완전히 뭐 대광어 이런 거 있어요. 80cm짜리 대광어를 잡고 너무 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조금만 더 잡고 가자. 근데 날씨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낚시를 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그때 이후로 다시는 이게 바다의 날씨 이거 절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순식간에 파도가 높아져요. 점점 바람이 불면서 이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죠. 그래서 절대 바람이 세거나 날씨가 안 좋다라고 하면 나가시면 안 돼요. 그때 잠깐 생각 드셨어요? 그때 배는 어떤 활동을 좀 많이 쓰이는지. 낚싯배를 사시는 분들은 낚시를 좋아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나오는 어종이 또 다 달라요. 그런 거 잡으러 가시면 되고, 뭐 선실이 있는 그런 배를 사셨다라고 하면 낮에는 뭐 친구들이 또 뭐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런 장소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야경을 즐기는, 부산에 뭐 여기 광안대교만 나가도 사실 뭐 최고지 않습니까?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드론쇼도 하고 그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뭐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좋은 이제 가을이죠. 이런 날에는 가까운 거제도라든지 우리가 캠핑카를 타고 캠핑을 많이 요즘은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 것도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거제도는 뭐 1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뭐 속도를 좀 천천히 간다라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 이제 가시면서 낚시도 하고, 그리고 가을 날씨는 또 수온이 또 따뜻해요. 오히려 여름보다도. 바닷물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계절보다 한 계절이 느리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럼 바다는 이제 여름인 거예요. 물이 따뜻해. 그래서 지금 물에 들어가도 안 춥다. 오히려 물은 더 따뜻하다. 그래서 지금 수영을 즐기시기에도 아주 좋다. 그래서 배를 타고 캠핑, 배를 타고 여행을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정비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너무 오래된 배라든지, 우리 차도 정비가 잘 안 됐으면 뭐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배는 특히나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 정비들을 잘 받고 하시면 뭐 거제도든 제주도든 어디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트를 보면서 가장 즐겨 활동이요. 저는 요트를 타고 제 지인들 또는 손님들 미팅 장소 또는 식사 장소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 밖으로 보는 창이 뭐 광안대교가 보이고, 이렇게 옆에 계류장 같은 경우는 또 멋진 배들이 이렇게 마리나에 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실 힐링이 돼요. 배를 타고 꼭 안 나가도 그냥 거기 배 안에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어서 진짜 최고예요. 그거는. 차도 괜찮아요. 구입을 잘 하시면 타시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구입할 때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뭐 너무 오래된 중고는 사실 저도 조금 그거는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엔진 상태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배를 또 시운전도 좀 해보시고 그런 상태라든지 또 보시고. 근데 뭐 중고니까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은 하셔야 돼요. 잘만 고르시면 충분히 타시고도 큰 그거 손해 없이 판매도 하실 수도 있다. 선체 상태나 이런 거는 좀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신다고 하시면 이젠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엔진을 봤을 때 뭐 녹이 얼마나 이렇게 설어 있는지, 누수가 된 적도 있는지, 침수가 됐거나 혹시나 뭐 물때가 이렇게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정도, 그 다음에 배선 상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연결이 배선 주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근데 사실 연식이 뭐 보통 연식이 배는 한 10년 정도 돼도 뭐 새 배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되게 오래되지 않은 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배들도 관리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같은 연식이지만 관리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 차는 보통 주행거리로 이제 연식이랑 주행거리를 따지는데, 배는 주행거리는 사실 알 수는 없고, 사용 시간, 엔진을 시동을 온을 하면 시간이 올라가요. 이제 그런 사용 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래도 새 보트를 추천을 드리고, 아니시면 뭐 중고도 너무 안 좋은 중고, 연식이 너무 오래된 중고, 그런 중고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괜찮은 중고 매물을 타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트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낚시를 하실 건지, 스킨스쿠버나 뭐 다이빙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배를 타고 가족들과 즐기실 건지, 네, 그런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뭐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한테 DM을 주시면 좋은 보트를 찾아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같은 레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해본 레저인으로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좀 적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트나 보트나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강력 추천. 한성마린과 함께.